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사실 기분 좋게 활기차게 더 크게 재밌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날도 좀 좋지가 못하고 요즘 시장이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사실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장외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한길 동안 우리 장외 주식 시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소영주 소장과 함께 그 팁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한 주는 좀 심심했다라는 표현밖에 저는 떠오르지가 않던데 잘 보내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형태가 약간 소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계속 밀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장외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코스닥만큼 직격탄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장외 주식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외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서 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복습을 해보죠. 먼저 한 주간의 이슈부터 저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것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한 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네. 크래프톤이 액면 분할 실시했습니다. 우리 예. 한 주가 5주로 변했죠. 네. 오늘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58만 원. 액분전 가격과 변동 없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매도물이 쌓이면서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280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 58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좀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좀 무겁다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고가 논란에 크래프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이 신고가 행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행진인데 상장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보이면서 KOTC에 있는 현대 3호 중공업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아산이도 남북 경업주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그에 대한 남북 경업주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KOTC는 현대아산도 7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2만 원대를 복귀했습니다. 에이프렌은 바이오 시뮬 회사입니다. 상장 이슈로 한동안 15,000원까지 밀렸던 종목이 지금 3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KOTC의 일일 거래 대금이 140억에서 40억으로 급감했다. 줄었다. 그렇죠. 그만큼 거래소 코스닥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매도자도 없고 매수자도 없는 정중동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이슈들 살펴봐지는데요. 이 가운데 그러면 상장 이슈에 따라서 올랐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돋보여지네요. 그렇다면 그 시세들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 기본적으로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15,000원을 밀리지 않았습니까? 대형주였습니다. 대형주였기 때문에 요즘 대형주들이 SKIT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공모주 따상을 예. 가지 못하면서 시장에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또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가 이 대형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현대 ENG도 15,000원 밀려서 12만 3,500원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LG CNS가 오랜만에 상장 기사가 떴습니다.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뜨면서 1,500원 올랐네요. 88,000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카카오뱅크 고가 논란이 23에서 10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9만 5천 원대 매도물이 쌓이고 매수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거래가 됐고 58만 원에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닛 7만 원에 변동 없이 자리를 네. 지켰고 두나무 좀 가상화폐가 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4,500원 내려왔다 다시 5천만 원에 또 올라왔는데 이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 가격 변동 없이 45만 원을 지켰습니다. 바디 프렌드 변동 없이 16,000원을 지키고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 형태를 보시면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바로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퀴라티스 한번 보겠습니다. 퀴라티스도 600원 좀 밀렸지만 실은 밀린 가격이 아닙니다. 13,400원이고 에이프릴은 5주 최고가죠. 29,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69,000원 변동 없이 1,000원 정도 밀렸고요. 무신사 변동 없이 150만 원. 야놀자가 10만 5천원까지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늘 좀 밀려서 10만 원이 붕괴되면서 9만 5천 원대까지 매도물이 쌓이고 있다. 네. 야놀자가 고가 논란에 있는 주식이죠. 한국 코로스도 10만 원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비성 코리아까지 변동 없이 35만 원 지켜서 장유주식 한 주간 시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움직임 살펴봤고요. 확실히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큰 역할을 하는지까지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외 주식 시장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시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귀 열고 집중해 주세요. 소장님. 장외 주식 좀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현대 사무중공업 또는 우리가 A프로젠 이런 장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매도와 매수물이 없는 상태에서 정중동 상태에서 거래 급감 140억의 1거래 금액이 40억까지 급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별장 등 각 개별장들은 시세가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한다면 지금 장에서 상당히 좋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시장은 공모주 거품론이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기 전까지 좀 보수적 관점에서 장애주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좀 사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게 SKI 테크놀로지였는데 그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 또한 좀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거품론이 어떻게 해소가 되어지는지를 잘 추이 살펴가시면서 장외 주식도 적극적으로 그때 공략해 보는 거.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궁금한 점 들고 돌아올게요. 매번 이 장외 주식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많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실 겁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궁금증 남겨주셔도 저희가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착한 질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사실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걸로 왠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이 상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회사 설립 이후 3년이 지난 회사가 되었고 이익이 어느 정도 매출액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또는 뭐 기술특례상 기술이 특별하다면 또 기술특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심사를 청구하고 우리가 보통 4개월 정도, 3개월, 작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한 크래프톤웨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웨이가 4월 달에 심사 청구를 했죠. 4월이요? 그럼 한 6월 달 정도에 심사가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증권 거래소 신청은 아마 1개월에서 2개월, 그러니까 통상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여기에 직상장이 아닌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우리가 기술 여부에 대해서 AA를 받거나 BB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특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말한 4개월에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에 플러스 3개월, 4개월 하시면 기술특례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상장과 기술특례 상장의 거래 기간은 직상장은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기술특례 상장은 7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있잖아요. 이 기업이 상장할 거야, 상장 의향이 있어라고 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좀 오를 거고 심사 청구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때마다 변곡점이 오겠네요. 비상장회사의 상장의 구간을 보시면 제일 먼저 1차적 구간이 바로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게 상장을 할 거야. 그건 뭐냐면 비상장 기업이 통상적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관자를 선정합니다. 대부분 뭐 중소기업들이 인베스트먼트 금융을 잘 모릅니다. 상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드바이저인 증권사의 주관사를 선정하는 게 1차적인 상승 구간이요. 2차적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가 통과됐을 때 가장 많은 상승기가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증권거래소를 제출하고 상장까지 가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상당히 중요한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장기적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기적 투자 종목들은 성공할 수 있다. 왜? 이유는 이미 상승 구간이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모주를 1, 2개월 앞두고 있는 종목을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식은 최소 주관사가
선정되기 전부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늘 궁금했었는데 이런 단계별 구간이 있으니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주관사 선정 전에 들어가 있는 게 매우 나이스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볼게요. 이 질문 정말 센세이션하고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최초 매도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최대 주주일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부분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면 최대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정말 돈이 급하면 팔 수가 있겠지만 근데 안 팔겠죠? 그렇죠. 회사라는 것은 처음에 자기 돈으로 설립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지인이나 친구 돈을 빌리겠죠. 네. 세 번째로 회사가 잘 되면 기관 돈을 받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과 함께 회사를 네. 이끌었던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좀 받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사주를 받고 그 우리 사주 종목들을 퇴사한 직원들이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1차적인 매도 물량이 되고 가장 큰 매도 물량은 바로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들어갔던 기관입니다. 일명 우리가 VC라고 표현하는데 예. 회사 설립 초기에 들어갔던 기관들이기 때문에 만기 기관들이 보통 자기 돈이나 조합의 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장외 중개업자의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 주식을 갖다가 시장에 유통하는 거가 대다수 많기 때문에 실은 최초의 매도자는 엄밀히 따져보면 회사를 최초 설립할 때 투자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가장 최고의 수익 최고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장외 중개 업체들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이 장외 중개 업체들은 그 주식을 받아서 예. 일반 거래 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제이스탁,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플러스 네. 이런 곳에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개인들은 거기서 주식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였군요. 예,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장외 주식 거래 시에 주권이 없는 회사에 투자할 때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미발행한 회사인데 내가 좀 그 주식을 갖고 싶을 때 주식이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사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주권이 발행된 회사는 우리가 거래하는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바로 통일주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네. 이런 것에 자유롭게 돈처럼 입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바로 미발행 주권.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 지금 현재 두나무가 네. 이 두나무가 이 주식이 미발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한 두나무 회사가 찍혀있는 인감투장이 찍혀있는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기 당사는 주권을 미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 상기 주식에 대해서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누구에게 매수자에게 거부하여 드리겠습니다를 확인한다. 이런 미발행 주권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하고 똑같습니다. A4 용지에 회사의 인감이 찍혀 있지만 이 자체가 주권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발행되는 주권 미발행 미발행 확인서를 확인서. 받아야 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수장님. 이것이 그렇죠. 나중에 엄청난 효력을 또 발휘하게 될 테니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이거는 꼭꼭 간직해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궁금했던 질문들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좀 더 알고 싶으신가요? 바로 강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위기인 줄 알았지만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주린이분들은 계좌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 등등등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거의 전문가실 겁니다. 장외 주식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볼게요. 소장님.
장외 주식을 이렇게 할 때 쭉 서류를 건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서류들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외 주식은 바로 양도세가 발생되는 주식입니다. 양도세. 그렇죠. 매도자에게 발생되고 또 본인이 상장 전에 팔게 되면 네. 본인이 또 매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 시에는 매매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통일주권 쉽게 주식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매매 계약서는 본인이 나중에 세금을 비상장 상태에서 상당적인 매도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자, 매수자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는 바로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에 없는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장외 주식의 양도세 부분 때문이라도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세금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다라고 대단한 강조를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 혹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장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어차피 함께 하실 테니까 이 부분까지 오늘 놓치지 않고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부터 또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두 번째 팁 들고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 마지막 코너는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소장님, 오늘도 종목은 안 들고 와 주셨고 꿀팁을 들고 와 주셨는데 이유는 간단히 지금 요즘 뭐 장외 주식이 SKITU도 전에도 그랬지만 고평가 논란이 좀 휩싸였습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쿠팡이 국내 상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00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나비 효과가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저희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라든가 야놀자라든가 네.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면 비상장에 있는 대형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많게는 2배,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고평가 논란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이걸 사라고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시장을 한번 이럴 때는 공부해보고 지금 IPO를 앞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고평가니까 좀 더 신중히 들어가서 살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알려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든 생각은 우리 소장님은 정말 진심이다.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는 찐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정말 찐이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주식을 사라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기술적 맞아요. 없지만 예. 어떤 회사를 나쁘게 평가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개인들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고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오늘 가지고 나온 회사들은 왜 고가인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현재가 좀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섣불리 어떤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거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과열이라는 걸 예, 이 보시면 차트를 통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42조 7천억이다. 앞서 말한 대로 여러 번 설명합니다. 기간들이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오늘 올해가 5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예. 불과 4개월 전만으로 뭐 어떻게 보면 5개월 전에 9조 3천억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기간들은. 9조요. 그렇죠. 그것도 1조 가까이 주식을 발행했고 이 주식 발행 주식이 4억 주가 넘습니다. 와. 이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이죠. KB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가 이 두 개를 합쳐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죠.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테슬라가 포드 매출액의 5%를 차지한다. 네. 그런데 포드보다 시총이 높지 않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기업으로도 간다 하더라도 현재적 가치는 너무 높다. 아마 공모가 산정할 때 봤을 때 15조에서 20조 선에서 결정될 수가 그것도 금융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았을 네. 때 20조 이상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상태는 완벽한 오버슈팅이다. 그럼요. 20조보다 2배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기관들이 앞서 말한 대로 금융은행주가 아니라 핀테크 기업인 플랫폼 네. 기업으로 인정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카카오뱅크 상장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는데 연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휩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 어떻게 보면 예. 멀리서 네. 바라보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계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을 갈 때, 100명 중에 은행을 가는 사람들이 5명이랍니다. 100명 중에서 5명이 가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은 대세는 맞습니다. 대세는 맞지만 너무 앞서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의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번 강조해 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되어 있는 NC소프트와 비교를 합니다. 크래프트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게임에는 지금 네. 흥행 게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엘리온도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만 2개 정도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그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판권을 중국의 텐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일 게임의 리스크는 늘 상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NC가 18조입니다. 시총이. 근데 크래프톤이 지금 25조라는 25조네요? 것은 너무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늘고 있냐? 느는 건 아닙니다. 인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언제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바 리퍼블리칸, 우리 토스로 잘 알려 있죠. 예. 그러나 이 회사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아까 쿠팡의 영향이겠죠. 쿠팡의 영향인데 지금 이 상태도 좀 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수익 구조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 정도의 시총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통과했습니다. 9조 9천억인데 지금 현재 모회사인 현대건설이 한 5조입니다. 네. 5조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러나 9조에서 8조 사이는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현대 상태 지금은 늦었다. 실은 그 전화 제가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 회사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상장 로드맵이 발표하기 전에 70만 원, 80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상장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다.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기적 투자자가 승리하는 게 바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놀자가 가장 고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도 수익 구조가 우리가 아는 야놀자가 여간 예비라든가 예약을 잡아주고 중간에 마진을 먹는 회사지만 그렇죠? 상당히 수익 구조가 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 3조에서 4조에 있던 회사가 쿠팡 이후에 9조까지 올라갔다. 회사가 2배, 3배까지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놀자의 수익 구조, 앞서 말한 비바 리퍼블리카의 수익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때 가서 사더라도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마켓컬리도 마켓컬리.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컬리도 쿠팡의 역할을 좀 보고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죠? 마켓컬리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새벽별 배송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쿠팡이 따라갔지만 그러나 현재 상태 매출과 순위로 봤을 때 2조 6천억 올해 미국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본다 하더라도 마켓컬리, 비바, 리퍼블리카 또는 앞서 말하고 있는 무진사 이런 회사들은 고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즘 그렇습니다. SKITU의 공모주 거품론에 휩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의 미국 상장 이후에 장애에 있는 대형주들이 고평가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편입하는 게 낫다. 단기성 투자는 반드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애 주식의 성공은 바로 장기 저축 상품으로 갔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늘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장외 주식이라는 점 이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요. 고평가, 과열 논란되고 있는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네, 그럼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소장님, 그렇다면 다음 주도 역시 좀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장세로 좀 바라볼까요, 시장을? 그렇죠.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게 나을까. 일단은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이 좀 안 좋기 네.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